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최고 기온은 영상 8도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치르는 수능이었는데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과 도내 수험생들의 점수를 좀 예상해 보고요. 또 국토교통부 주관 2021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원주시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플랫폼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는데 자세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산림청이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 숲으로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소나무 낙엽송 숲을 선정했습니다.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 숲 선정 소식도 들어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원주 연세의료원이 최근 오크밸리 후리지아 홀에서 라이프르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순희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장, 고상백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장,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산하견 분야 13개 기관이 주요 지표 성과와 이슈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횡성 공근의 주민자치활동으로 이용한 다목적 복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횡성군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단은 최근 공근면 시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13제곱미터 규모의 어울림타운을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다목적실, 동아리실, 식당 등을 갖췄습니다. 공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군비 17억 원 포함 총 65억 원이 투입되고 정제 여건과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됐습니다.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은 지난 11일 기준 결산 결과 평창 대관령 한우 생작물 매출액 210억 원, 매출이익 5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연말까지 설 명절에 대비해 한우 200여 마리를 추가로 출하할 예정으로 매출액은 30억여 원, 이익은 3, 4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18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치르는 수능이었는데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조원규 장학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원규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자세한 이야기 앞서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또 이로 인해서 학력 격차나 학력 양극화에 대한 여러 우려가 참 많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 2021학년도 도내 수능시험 응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총 7개의 시험지구가 있습니다. 올 수능 접수자는 12,519명이었는데요. 한국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97명이 결시를 해서 결시율 13.56%를 보였습니다. 예년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는 한 1.3% 정도 낮은 수치고요.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한 0.5% 정도 높은 결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 수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교했을 때 좀 늘어난 상황인가요? 줄어든 상황인가요? 2년 정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172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또 결시율은 높았고요. 자, 네네. 이번이 이제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수능인데 올해 수능에서 뭐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저희는 이제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병원 시험장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발생한 부분도 반영에 출제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난이도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시험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예년의 기조를 좀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역시나 출제하신 분들, 출제 기관의 의도는 그러했지만 실제로 올해 그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2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 등교를 병행했던 학생들이잖아요. 네. 아마도 학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 작년 수능 문제보다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네. 네, 올해 각 과목별 평가는 또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올해 이제 한 영역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예전대로 상대평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입니다. 올해 바뀐 부분은 제2외국어 과목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 절대평가가 되는 네, 건가요? 네네.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오늘 이제 수능은 출제 체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영역별 최고 점수는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가채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최고 점수가 몇 점이다, 커트라인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아마 영역별 표준 점수도 예년 수능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수능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평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절대평가인 영어가 좀 쉽게 출제되어서 학생들의 수시 최저 등급 충족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 영어 과목도 작년에 비하면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 수시 최저 등급 충족률도 좀 떨어질까 봐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우리 수험생들이 봤는데 이 지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의 수험생들 예상 점수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또 지난 그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는지요? 해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6월, 9월 그리고 수능 이렇게 이제 3번 보게 되는데요. 네. 해마다 보면 6월 달은 시험이 조금 어렵게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9월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 그다음에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 난이도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9월 모의평가가 좀 쉬웠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이번 수능 시험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다. 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그러면은 이 수능 시험 이후 성적 통지나 대입 전형 그 일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일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그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요. 16일에 수시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미등록자 충원 합격 등록 마감이 되면 이제 2022학년도 수시 일정은 끝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시 모집, 12월 16일에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나고 또 20일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이 되면 12월 30일부터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한 2월 8일, 9일 정도 되면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시가 끝이 아니고요. 네. 정시에서도 다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면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기간이 2월 28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통 수시 모집하고 정시 그 응시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그 전국적인 그 모집 선발 인원을 보면 수시가 70% 이상 정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선발 인원이 수시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강원도 학생들도 역시 수시에 좀 집중해서 대입을 치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능 직후 정시 설명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정시 수능이 굉장히 체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누적된 결과들도 사실 올해는 비교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쉽지 않은 정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는 12월 22일 날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정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12월 4주차, 5주차에는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번역별 대면 정시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상시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정시 상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뭐 대입 관련해서 뭐 도움될 만한 정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아직도 대학별고사 정시 상황에 따라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대학별고사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 확진자는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좀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추가 모집이 작년에 한 2만 6천 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9천 명 정도 선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아마 학령 인구의 감소 때문에 좀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추가 모집이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진되면은 뭐 면접 같은 거 네네. 제외되겠죠. 못 보게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 건강은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는 등교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는 이제 어제부터 다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고요. 모든 네. 학생들이 1, 2, 3학년 학생들 다 등교를 했고 지금 아마 고3 학생들은 대부분 2회고사, 교내 2회고사를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등교를 하는 만큼 더욱더 좀 개별 위생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즘 뭐 강원도 내에서 확진자의 연일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이게 코로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조원교 장학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1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2021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나요? 네, 원주시가 지난 27일 창원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핵심 성공 요인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원주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문화예술 거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주요 거점 시설은 올해 안으로 완공되고요. 내년 말까지는 문화공원이 신설됩니다. 또 이번 수상을 기념해서 학성동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상점에서는 음료 할인부터 해서 마을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 이야기입니다.
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내년인 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학성동은 활성화의 매개차가 문화예술입니다. 문화공원 조성과 공방 조성 등 문화예술 공간 조성,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성동 역전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주민분들과 상인분들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소방도로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1년 남은 만큼 앞으로는 보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원이 생기면 공원 안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건립될 예정인데요.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갤러리, 공동 작업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학성동에는 역전시장이라는 오래된 골목이 있는데요. 한참 번성했었지만 지금은 상권이 붕괴되고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이 골목에는 10년 넘게 비어있는 상가도 많은데요. 2020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해주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래된 상가들을 수리하고 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공상가와 빈집으로 방치되던 시장 골목에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요. 카페, 도서관, 미술관 등 더 다양한 장소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12개의 공상가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현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부 방문객 유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로 3년 차인데요. 사업 기간이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원과 소방도로 등 주요한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눈에 띄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시재생 사업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사업에 대한 오해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무작정 속도를 내기도 힘든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얼마 전 동네 분들이 시장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40년 넘게 살고 계신 어르신이 오늘 진짜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일하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성동에 또 신설되는 시설들도 있다고요? 네, 다음 달인 12월에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개소됩니다. 소모임방, 카페, 상담실, 회의실 등 여성들이 활동할 공간들이 제공되고요. 이외에도 돌봄 복지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또 요일별 상담실도 운영됩니다. 광명마을 경로당도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학성동은 다른 구도심과 마찬가지로 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광명마을 경로당에서 학성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발길을 끊겼던 학성동 역전시장의 새로운 변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둘레길 많이 다니실 텐데요. 이 산림청이 11월 추천 구규림 명품 숲으로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소나무 낙엽송 숲을 선정했는데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한광철 경영계획팀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산림청이 11월에 추천한 구규림 명품 숲으로 횡성군 안흥면에 상안리의 소나무 낙엽송 숲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구규림 명품 숲 선정은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구규림 명품 숲은 산림청에서 각 지역별로 매년 구규림 명품 숲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외부 인원 등이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소의 구그림 명품숲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그림 명품숲은 경관이 아름답고 상태적으로 가치가 우수한 구그림을 명품숲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횡성 상안리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요? 예,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 90-1번지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흥면 소재지 안흥초등학교에서 42번 국도를 따라 평창 방향으로 약 6km 정도 이동하시면 도로 우측에 입구 유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시면 임도 입구하고 안내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안리 명품숲은 1938년에 조림한 낙엽송이 나무 높이가 약 37m고 사람 가슴 높이 둘레가 60cm에 달하는 우량한 소나무 숲으로 약 60헥타, 일단 18만 평 규모의 10개 분포되어 있으며 정상 부위에는 오래된 아름다운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 명품소로 진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서 이미 인정한 명품 숲인데 이곳 방문했을 때 관람 팁을 좀 주신다면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이 낙엽송하고 소나무가 아름다리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지나 임도를 따라서 한 2km 정도 걷다 보면 낙엽송이 자라는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 안쪽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탐방로가 있는데요. 탐방로를 따라 걸으시면 좌우로 울창한 소나무와 낙엽송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일찍 갔었으면 단풍도 아주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겠죠? 예, 지금 낙엽송 단풍이 한참 좀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예약하면 숲 해설사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약이 가능합니까? 예, 산림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위탁 용역하여 숲해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이 기간에 전화로 방문 날짜와 인원 등을 예약하시면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동행하면서 숲해설을 해드립니다. 숲해설 예약은요. 지역번호 033이고요. 764-5588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거기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네, 764-5588 예약 번호고요.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갔으면 좋을 텐데, 뭐 홍보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예. 구그림 명품숲은 산림청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품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게 이용해 주시고 또한 산에서 한나물이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산불 예방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청태산 자연휴양림도 옆에 있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두루두루 들러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부지방 산림청 한광철 경영계획팀장이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